너가 더 많은 게 없어. 그래. 다시 시작할까? 아니야. 아, 살려줘. 못하겠어? 아,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작업 책방 씀의 6월 첫 번째 책방 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요. 한 달 정말 빠르더라고요. 저희 5월 좀 후반부에 근황부터 빠르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 5월 26일에는 저희 조우리 작가님 오늘의 세리머니 북토크가 씀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되게 즐겁게 웃음이 끊이지 않는 북토크였어요. 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 다 한 명 한 명씩 돌아가시면서 감상과 또 질문을 작가님께 들려드려서 굉장히 좀 따뜻하고 즐겁게 5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을 마무리했고, 5월 한 달 동안 진행됐던 이유리 작가님 전시가 마무리되고 6월은 또 새로운 작가의 책상 전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임지은 작가님입니다. 저희와 함께 에세이 클래스도 꾸준히 하고 계시면서 또 신간을 내셨어요. 헤아림의 조각들이라는 이제 에세이고, 이 책은 이제 아논북스에서 나오는데 웹진 아논 플랫폼에서 또 연재를 하셨던 글들이 느낀 거죠. 이제 언니랑 제가 종종 챙겨보면서 이거 너무 좋지 않아? 막 이런 얘기 출근하면서 하기도 하고 챙겨봤던 글인데, 헤아림의 조각들이라는 제목처럼 되게 많은 것들을 사력 있게 헤아리면서 쓴 글이 한데 모여있는 산문집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헤아리다, 살펴보다 이런 말들이 사실 좀 따뜻한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또 지은 작가님의 글은 마냥 그렇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는 부분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또 않아서 저희가 좀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문학적으로 맞아. 잘 표현을 하셔가지고. 맞아. 그래서 헤아리긴 헤아리는데 약간 파헤치는 느낌도 있는 거예요. 제가 까발리는. 약간. 근데 그게 자기에 대해서도 되게 진솔하게.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나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털어놓는 느낌이 근데 진짜 말한 것처럼 되게 그걸 또 문학적인 문체가 또 있어서 이번에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신간이고, 그 관련된 전시들도 열 수 있어서 좋습니다. 6월 10일 네. 토요일에 종일 상주를 하시면서 그날 저녁에는 북토크도 맞아요.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6월 한 달 동안 또 진행된 전시에서는 작가님이 그동안 챙겨 읽으신 책들을 되게 하나하나 애정어린 추천사로 채워주셨어요, 저희 서가를.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면서 또 저희가 일부 책들을 함께 판매할 거라 바로 마음에 드시는 것들은 씀에서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 달 동안 좀 읽은 책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5월 한 달 동안 읽은 책은 비비언 고닉의 짝 없는 여자와 도시라는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일단 저희가 독서메이트와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그러면서 책을 완독해 나가는 독서 챌린지 플랫폼 독파와 함께하는 도서예요. 저희가 그곳에 이제 독서메이트로서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선정한 책이 바로 이 책이고, 현재 챌린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보름 동안 이 책을 읽을 챌린저를 이제 모집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비비언 고닉의 글이 다 약간 우리에게 도시를 건고 도시 속에서 사는 여성들의 새로운 모습을 좀 알려주는, 그런 걸 발견하게끔 만들어주는 통찰력과 관찰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읽다 보면은 외로워지지 않는 책? 비비언 고닉의 글을 읽고 나면 친구가 하나 생긴 느낌이에요. 나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세상을 사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들을 대신 하면서 나한테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되게 수다쟁이 친구가 생긴 느낌인데, 특히 이번 짝 없는 여자와 도시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한 책입니다. 넓게는 세상과 사회적으로 맺는 관계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뭐 엄마 혹은 나의 친구 그리고 나의 망했던 연애들 뭐 이런 것들, 이성과의 관계들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올 수 있었는지를, 그리고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으로 또 살아갈 것인지를 계속 그냥 정말 열심히 탐구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서사가 하나로 진행된다기보다는 되게 짧은 단상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페이지를 펼쳐서 읽어도 부담이 없이
이 작가가 생각하는 바를 되게 쉬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았어요. 뭔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다른 나라의 작가니까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생각의 사고가 너무 낯설게 느껴지진 않을까 싶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정말 단상집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저도 펼쳐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짝이 없나요? 짝이 없습니다. 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일단 비혼주의인 것 같고 연애는 할 거 아니야.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연애들은 대부분 과거의 연애. 내가 그래서 거기서 어떤 상처를 입었고 어떤 실패를 했었고 하지만 또 사랑도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었던 감정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정과 사랑을 크게 포함하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에세이입니다. 오한기 작가의 나의 즐거운 육아일기라는 짧은 소설입니다. 이 책을 읽은 거는 네. 이제 혜은이 사랑하는 금정현 작가가 네. 금정현 서평가가 SNS에 이 책을 올리면서 한글을 읽을 수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우주걸작. 근데 제가 놓쳤네요. 제가 살짝 네, 근데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읽었는데 너무 귀엽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귀엽다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오한기 소설가 저 사실 다른 작품 안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거의 메타 소설을 써오셨대요. 자기 자전적인 이야기로 실제 이야기처럼. 그래서 여기 이 책의 주인공도 소설을 쓰는 남성, 근데 육아를 해야 하는 아빠 입장의 나가 주인공인데 그게 오한기 본인인 것처럼 보여요. 네. 왜냐면 본인이 쓴 작품들, 특히 산책하기 좋은 날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고 뭐 주간 문학동네에서 뭘 연재했다거나 뭐 정지돈한테 물어볼까 했는데 그냥 말았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있거든요. 실제로 친한 작가들 이름도 등장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오한기구나. 그러니까 근데 에세이는 아닌 거잖아. 소설이야. 네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읽었는데 저는 이게 짧아서 사실 줄거리를 이야기하기에 조금 조심스럽지만 안 유명한 소설가 나가 그러니까 오한기가 그냥 이거는 나라고 했었어야지. 이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그 오한기 죄송합니다 작가님. 네, 육아를 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야 하니까 외주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주 일이 괴담을 써내는,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의 괴담들 있잖아요. 뭐 시위대에 괴담을 퍼뜨린다거나 그 괴담을 만들어내는 외주 작가로서의 일을 하는데 그러면 또 아이를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봐줄 심부름 센터의 알바생? 당근 같은 걸로 찾아가지고 그분한테 베이비시터, 정식 베이비시터는 아니고 아닌데 약간 모든 일을 다 해주는 심부름 청년인데 육아도 해줘라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고용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친구가 점점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침범하면서 스스로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근데 그게 막 이 청년이 본격적으로 하지 않아. 은근히 수면을. 그러니까 이 청년은 마음을 먹고 의도가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보여. 의도가 안 보여서 이 소설가가 어느새 그렇게 돼버린 거지. 자기가 일을 하는 동안. 그래서 약간 미묘한 감정을 느끼는데 아이한테 이제 아빠가 하원할 때 데리러 못 올 거야. 대신에 그 삼촌이 너를 데리러 올 거야. 그러니까 그럼 이제 아빠가 바뀌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애가 좀 뼈 있는 애는 뼈가 없지만 약간 그 복선처럼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심부름 알바생이랑 처음에 만남이 시작된 게 그 산책하기 좋은 날에 사인본을 500권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해줄 사람을 조금 별로네. 그러니까 이 나가. 근데 산책하기 좋은 날 너무 오한기 씨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게 그러니까 너무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다. 이게 약간 하나의 괴담 같네요. 그 나한테는 나한테 일어난 괴담이잖아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산책하기 좋은 날 너무 읽어보고 싶어.
좋다. 그런 순기능이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재밌다. 너무 기분 좋게 네. 앉은 자리에서 바로 다 읽을 수 있는 소설이라서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도 위픽 시리즈의 한 권인 구병모 작가님의 파세를 읽었습니다. 파세는 파과의 외전이에요. 그래서 이 책 얘기를 먼저 하자면 이제 60대 여성 킬러가 등장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복수를 하고자 하는 같은 에이전시의 젊은 남성 킬러와 과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성 킬러로서의 삶이 어떤지 그냥 픽션으로나마 엿볼 수 있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약간 드라마 같은 소설인데요. 드라마 같은 소설이다 보니까 읽는 재미가 굉장히 크고 또 구병모 작가님의 되게 실감나는 묘사와 그리고 뭔가 고풍스러운 문체라고 해야 되나? 그 되게 무게감이 있고 힘있는 문체, 고즈넉한 그런 문체가 되게 이 60대 여성 킬러의 심정을 표현하기에 너무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분위기를 잘 잡아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 킬러도 이제 뭐 윤리적이진 않지만 하나의 이 안에서 직업으로 본다면 그 여성 노동자로서 이 여성 킬러 조각이 나이 든 여성으로서 일하는 그런 마음가짐 같은 것들도 엿보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되게 젊은 나이부터 킬러 생활을 시작하는데 60대까지 오는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심신도 많이 지치고 어쩔 수 없이 보통의 나이 든 여성처럼 마음이 좀 물러지고 간대해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것이 곧 이 킬러로서의 수명과 맞닿아 있는 은유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밖에서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해야지만 집에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유기견을 데려와서 그 강아지와 생활하는 모습 근데 굉장히 거리를 두고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내 모습에 되게 이제 이질감을 느끼고 하면서 하지만 내가 사실은 세상에 어떤 애정이 남아있는지를 이제 조금씩 확인하게 되는 그런 나이든 여성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복수극과 더불어서 그런 것들을 되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사실 제가 먼저 읽은 거는 파세예요. 그래서 파세는 이 60대 킬러가 어떻게 킬러가 되었는지는 아니지만 이 60대 킬러가 되기 전에 킬러 훈련을 받는 딱 몇 박 며칠간의 킬러 훈련기가 아주 짧게 담긴 소설입니다. 10대 때. 네, 그래서 뭔가 어떤 하나의 서사를 발견하기보다는 킬러 훈련의 그 매 순간 매 초에 되게 역동적인 장면을 텍스트로 구현을 한 게 너무 감탄하면서 읽었어요. 아, 작가님은 이런 것까지 해내실 수 있구나. 약간 되게 놀랍고 그냥 작가님이 향한 팬심이 더 두터워진 소설이었고 저한테는. 근데 물론 어떻게 보면 파가보다 더 폭력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요. 묘사가 너무 두드러져서. 네, 아무래도 훈련을 하는 또 10대 여성을 이제 스승격인 남성이 되게 혹독하게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서 막 읽다가 뭐 힘들어서 못 읽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16살 조각의 감정선을 따라갈 때 멈칫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래도 되나 하는. 근데 그거를 서사적인 내용 안에서 설득이 되거나 혹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끝까지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소설인데요. 이 분위기와 흐름에 맞는다면 파가를, 근데 저처럼 아직 파가를 안 읽어봤다면 이걸 세트로 읽어보실 때 너무 좋은 재미있는 소설 읽기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은 책은 권여선 작가님의 단편집 각각의 계절입니다. 이게 입고가 되자마자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저도 빨리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한 책인데 일단 이 단편집은 원만하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그리고 제법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삶이 사실 드러나 있는 것보다 그 안을 파헤쳐보면 되게 연약하고 되게 엉망이었다는 걸 알게 해주는 이야기들로 좀 채워져 있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회의적이고 염세적인 느낌의 주인공이냐면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려면 내가 얼마나 이걸 사랑했었는지를 얘기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엉망이고 왜 이렇게 별로가 됐지 생각을 다시 얘기할게요. 쫄았는데? 그래? 응. 그러니까 다시 할까 그래도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기회를 줘. 제가 마지막으로 읽은 책은 권여선 작가님의 단편집 각각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나한테 중요하고 내가 참 아꼈던 것들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소설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첫 번째 단편이 유독 그런데 사슴벌레식 문답이거든요. 저는 이게 제일 좋았어요. 이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4명의 여자친구들이 각각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사건에 휘말려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변해버린 중년이 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돌아보는 과정이 되게 절절한 우정을 결국 확인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않은데. 아 그래? 하지만 뭐 지나간 우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확인한다고 해서 따뜻하게 마무리되는 소설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봉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관계가? 네, 근데 저는 그런 식의 우정으로 남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아직 뭐 살아갈 날이 많지만 제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우정도 어떻게 돼버릴지 자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지켜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각자가 삶이 어떤 모양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자체는 깨진 것이 이어지진 않지만 근데 각자의 마음속에서 우정을 생각하는 그 태도가 어떤지는 확인할 수 있는 채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흩어진 상태의 우정? 하지만 각자가 이 친구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보여주는 식으로 끝나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 많은 작가님들이 지금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설 중에 좀 신선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네. 섹스 앤 더 시티 같다. 그들이 60대가 되면서 네. 한 명이 이제 이탈을 했거든요. 4명의 멤버 중에 사만다가. 그래서 그 3명의 우정을 다룬 시리즈가 또 공개가 됐었는데 어떤 사람은 네네. 4인 체제를 계속 보고 싶어서 아쉬워했는데 여기도 그래요. 네네. 근데 어떤 또 40, 50대 팬들은 4명의 우정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나이브하다. 3명이 남을 수도 있고 한 명이 죽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소설을 정확히 안 읽었는데 오. 네. 그래서 되게 그게 현실적으로 의외로 느껴졌는데 이것도 좀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받아들이면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좀 읽은 책들을 소개해 마쳤고 이제 신간을 이야기해볼까요? 다크투어 내 여행의 이름입니다. 이거 정말 저의 취저인 책이어가지고 어떤 책에서 나온 책인데 그 마케터 분에게 부탁으로 받아야 됐잖아요. 이미 출간되기 전부터 관심을 갖고 너무 읽고 싶다. 하나 줘라. 그래서 받아서 읽어봤는데 역시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다크투어라는 거는 그 TV에서도 좀 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잘 설명하고 싶으니까 집중해서 조금 보고 읽을게요. 네네. 다크투어란 넓게는 인간사의 어두운 측면, 그러니까 죽음이나 비극에 관련된 역사적 장소로 여행하는 모든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좁게는 재미나 호기심으로 가는 여행이 아니라 좀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쟁이나 대학살 현장 또는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던 장소를 찾아서 그 사건을 기리고 또 교훈을 되새기는 여행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다크투어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 책 전체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책이 각각의 이 작가가 찾아간 제노사이드 현장, 그러니까 제노사이드는 대학살이라는 건데 제노사이드 현장 혹은 뭐 기념관을 담고 있지만 그것보다 저는 이 구성이 진짜 좋았는데 이 순서의 의미가 있거든요. 1장에서 나온 제노사이드가 아르메니아에서 벌어진 대학살이에요. 아르메니아인을 이제 대학살했던 오스만 제국이. 이게 사실 이 작가님이 여행한 순서로는 가장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 책에는 가장 첫 번째로 실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 1장을 설명하는 처음에 바로 나와요. 왜 마지막에
여행한 곳을 1장에 넣었는지가. 모든 학살의 아픔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렇게 내 여행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 책의 첫 장 아르메니아로 이어진다 라는 이 문장이 제 6장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6장은 제주 4.3 평화기념관을 다뤘는데 거기에 마지막이 이 문장이에요. 제주 평화기념관에서 본인이 세계 제노사이드 전시라는 곳에 방문한 거예요. 그 평화기념관에서 네네. 하고 있는. 네. 근데 그곳에서 이 작가님도 아르메니아 대학살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막 찾아봐요. 이게 어떤 대학살이었는지. 근데 이 대학살이 어떤 역사적 인물의 말로써도 되게 유명한 곳이었는데 그게 어떤 말이었냐면 도대체 지금 와서 누가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를 기억하겠는가 라는 말인데 이걸 누가 했냐면 히틀러가 연설을 할 때 이제 본인의 그런 유태인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한 문장으로 사용한 건데 뭐 이 문장의 진위 여부는 좀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이 문장이 히틀러의 입에서 나왔다는 이 서사가 이제 아르메니아로 이끄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장 자체가 우리가 계속 다크 투어를 해야 하는 이유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르메니아를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게 또 다른 대학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런 다크 투어를 하고 제노사이드 현장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이 제주도 4.3인 게 너무 완벽하고 네. 각각의 제노사이드 그 현장을 다룬 게 너무 비극적이고 쉽지 않거든요. 따라 읽는 마음이. 그리고 이게 투어라고 해서 뭐 가는 여정을 쓴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여정들도 있지만 역사적인 그 사건들의 정보를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4.3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이 대학살을 묻히려고 라서 내가 이 지면을 통해 좀 쉽게 설명을 해주겠다. 왜냐면 이걸 알아야만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좀 줄어들 수 있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4.3도 좀 잘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너무너무 좋았고요.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싶은 책.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하는 책이었어요. 너무 추천합니다. 네네. 관계자분이 보시면 굉장히 뿌듯해요. 왜냐면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만드셨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추천합니다. 그럼 이렇게 6월 첫 번째 책방로그를 마치고 계속 두 번째로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서 이번 달 또 올 수 있을까 하나? 네, 한번 지켜볼까요? 어떻게 되려나?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